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집에 퍼즐로 자고 있는 동생에게 부탁을 했죠. 블랙홀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 녀석 참.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흰 도화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려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그림은 정말 블랙홀과 유사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블랙홀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와 비슷하게 동글동글하게 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진짜 블랙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제가 처음부터 들고 있던 이 공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이거든요. 이 검은 모양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죠. 블랙홀로부터 빛조차 탈출이 불가능한 경계선 말이죠. 한번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우리에겐 검은 모습만 이렇게 공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블랙홀을 가지고 알아볼 건데요. 손이 아프니까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을 슈바르트실트 반지름이라고 하죠. 슈바르트실트.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블랙홀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을 겁니다. 아마 검은 모양으로만 보일 건데요. 정확한 블랙홀의 모습을 알기 위해 우리는 실제 관측된 블랙홀을 모델링 해보죠. 우리 은하에 궁수자리 A라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 주위에는 물질들이 회전하는 강착 원반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요. 욕조 속 배수구와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이 강착 원반은 먼지나 가스 같은 것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겁나게 뜨겁습니다. 온도가 수백만 도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돌죠. 빛의 속도와 비슷합니다. 이 물질들에 의해 블랙홀은 점점 커집니다. 근데 강착 원반은 사건의 지평선과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 안정적일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궤도가 슈베르트실트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궤도에 있는 물질이 블랙홀에서 가장 가깝게 회전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블랙홀로 빠이빠이 하는 거죠. 하지만 더 가까이 회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죠.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요. 사건의 지평선에 굉장히 가깝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빛광자의 궤도를 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으차. 위치는 슈바르트실트의 1.5배가 되는 곳에서 회전할 수 있죠. 여기는 링으로 표시했지만 사실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구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보내줘도 안 가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서서 앞을 보면 본인의 뒤통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 궤도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궤도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죠. 결국 빙글빙글 돌다가 안으로 쏙 들어가든지 빙글빙글 돌다가 밖으로 쏙 나가겠죠. 그럼 오늘 동생이 그려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모형과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검은 색깔이 안에 있고 흰 색깔이 밖에 있는 비슷한 모양이죠. 그렇다면 이 걸작품의 검은색 그림자는 모형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건의 지평선일까요? 아니면 가장 안쪽에 돌고 있는 물질? 그것도 아니면 구형태의 빛광자일까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블랙홀이 시공간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의 경로를 바꿉니다. 빛이 직진을 하지 않는 거죠. 빛이 직진을 하긴 하는데 시공간이 구부러져서 움직이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빛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꺼멓게 보이겠죠. 지금 또요? 지금 또 당연히 검게 보일 겁니다. 빛이 사건의 지평선 바로 위로 쏘아지더라도 결국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겠죠. 광자의 궤도와 같은 거리로 빛이 와도 여전히 시공간을 왜곡시켜 블랙홀로 빨아들입니다. 빨려 들어가지 않는 빛을 쏘고 싶다면 슈바르트실트의 2.6배의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빛이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밖으로 멀리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이런 그림자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검은 모양은 결국 사건의 지평선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의 2.6배가 되는 그림자라는 거죠. 이 그림자 안에는 사건의 지평선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겐 보여질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위아래로 지나가는 빛을 생각하면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가긴 하지만 뒤쪽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사건의 지평선 뒷모습도 링 모양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블랙홀은 사실 확대돼서 보인 거랍니다. 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빛이 한 바퀴를 돌아서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게 되는데 뒤쪽으로 보여진 것의 옆쪽에
사건의 지평선 전체가 고리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계속 이런 고리가 존재하죠. 이 이미지에 가장자리로 접근하면 무한한 사건의 지평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초의 빛은 뭘까요? 빛이 살짝 스쳐 지나간 뒤에 우리 만환경으로 향하는 빛이겠죠. 그게 사건의 지평선 크기의 2.6배의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강착 원반을 수직으로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임의의 각도로 원반이 누워있는 형태를 보면 더 그럴듯하죠. 완전히 눕혀버릴게요. 이렇게. 이 경우에도 블랙홀의 그림자가 보일까요? 혹시 안 보일 거라 생각하나요? 모형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블랙홀이 빛을 휘게 만들어 강착 원반 뒤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강착 원반에서 발생한 빛은 블랙홀을 타고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발생한 빛은 블랙홀 밑으로 내려와 아마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라?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셨다면 아마 인터스텔라의 블랙홀이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쪽 원반의 위쪽에서 발생한 빛은 블랙홀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아 광자구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림자 바로 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바로 밑에 얇은 고리가 보이는 거죠. 비슷하게 앞쪽 원반에서 아래쪽에 발생한 빛도 블랙홀을 한 바퀴 돌아 이 그림자 위쪽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보여지는 이유죠. 이 모습이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가게 된다면 보는 광경입니다. 아주 장관일 것 같네요. 이 강착 원반의 물질들은 매우 몹시 겁나 빠릅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도는 거죠. 우리 쪽으로는 빛이 멀어지는 빛보다 밝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반이 한쪽이 더 밝게 빛나는 거죠. 아마 이렇게요. 이걸로 오늘 블랙홀을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를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시다면 한 번 더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죠. 오늘 배운 거를 생각하면서 블랙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번에도 중요하지 않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